축덕과 축을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숙덕 20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세트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좀 낯서네요. 뭐라고 넷이 이렇게 쭈루루 앉아서 면접관 같은 느낌. 라이브 쇼 같기도 하고. 뽕PD 앞에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 이제 오타하면 서야겠다. 지원한 목적이 뭔가 뭐 이런 거. 압박 면접이네요. 왜 이렇게 바꿨지 근데? 지난주에 제가 결석을 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한 명이 스케줄 때문에 안 되면 옳았구나 하고 결방을 많이 했었는데 연좌제죠. 지난주는 이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당일날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빠지게 돼서 강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좋았다고요? 좋았어요, 반응이. 보니까 올해 팟빵 보니까 올해 최다 좋아요. 아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24개 좋아요. 아 그리고 이상하게 유튜브 조회수가 평소보다 한 3배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지? 반응이 좋아요. 지난주에 뭐 있었죠? 딱히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아니죠. 근데 댓글 반응은 또 다르다는 거. 맞아요. 댓글이 지금 댓글이 또 신났습니다. 댓글이 아주 현란하게 붙었고요. 댓글만 가지고도 오늘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오늘 주바페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댓글이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네. 자, 댓글 가겠습니다. 네, 아재 갬성님이요. 이날만을 기다렸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등등을 포함한 찬 기자님의 흔들림 없는 날카로움이 빛을 내고 있음니. 댓글 길게 쓰면 읽으실 때 힘드신 것 같아서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지니까 이 자리를 내둘 수 없다? 근데 이런 멘트를 치셨나?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멘트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가짜 뉴스인가? 속마음을 대변해주고 국내질하신 거구나. 읽으신 건가? 갬성으로 들으셨구나. 네. 다음 토끼 52님이요. 주하나가 없을 때는 인턴 PD님이 대신했는데 주영민 기자님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다음에는 라디오 릴라 인형이라도 릴라 인형이라도 여기 앉혀놓게. 고릴라. 네. 치킨 마요는 드셔보셨나요? 축구선수 부상 이야기에 과몰입하는 주바페. 유튜브에서 뽕PD님 오타 복붙 잘못한 부분 그 짧은 시간에 편집이 5번이나. 진짜 잘못됐네. 주하나 주영민 기자님을 대신해서 뽕PD님을 실드 쳐준다고 했지만 구박만 하고 한 번도 실드를 쳐주지 않았어. 마지막 돈이야?로 급 종료. 잘 보고 갑니다. 마지막 돈이야는 뭐였죠? 그 엔딩을 좀 급하게 마무리했죠. 네,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도니아가 나왔었죠? 그때 그 월드컵 감독님이 얘기했던 감독 감독 얘기하다가 네, 감독님을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기승전 돈이다 했었어가지고 기승전 도니아로 끝났죠. 다음 댓글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용김님이 유치한 방송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서 유치했나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중원이 빠지면 영향이 있는 걸 보여주는 이번 주차. 그분이 지적하기도 했고 천안 이전으로 예산이 없는 건 맞는데 과연 대책이 쉽지 않을 듯. 근데 문장이 좀 그분이 지적하기도 제가 지적하기도 했었나 이거를? 그분이 누구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그분이 그리고 이제 외교력도 없어서 이런 3월은 공석으로 경기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공석은 아니죠. 뭐 3월까지는 어떻게든 뭐 감독을 뽑겠다. 어제 그저께였나요? 축구협회가 3월 A 매치 한 경기 이제 확정돼서 발표했는데 네. 그 제목을 이제 뭐 3월 첫 그 신인 감독의 첫 데뷔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있긴 있나 보다. 지금 뭐 뭔가 하고는 있겠죠. 지난주에 축구협회 들은 대로라면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그렇대요. MC 두둥님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저한테 과제를 주셔가지고 더글로리 버전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송혜교 닮은 주바페님 이거부터 어여쁘게 살려 읽어주세요. 무리한 부탁 죄송합니다. 부담감이 지금 크네요. 이걸 어떻게 연기하냐고요. 제가 이건 그래도 많이 했어요. 파이팅 영민아. 이건 많이 했어요. 댓글이 한 페이지가 돼요? 한 페이지 다 연기예요. 근데 네. 다 틀린 복붙 멋지다 뽕피디 브라보 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 다음부터는 모노드라마로 할게요. 네. 영민아 200회 됐다고 해이해진 거니? 느낌 있는데요? 올드스쿨 영민아 네가 있을 무대는 여기야. 영민이 없으면 축덕숙덕에서 쑥덕이 사라져 흉흉할 거야. 우린 네가 없을 때 어마어마한 걸 들었어.
오타맨디 뽕 PD가 요즘 오타 없다는 말 들은 우린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영민아 말해줄래? 오타가 없는 게 아니라 대본 자체가 없어서 오타 없었던 거라고. 네 덕분이야 영민아. 이런 순간이 놀랍지도 않은 건. 나는 축덕숙덕이 시끌벅적여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중앙사렵탑 영민이가 저문을 열고 들어와 고데기 같은 마이크 열 체크도 하고 중심 잡아줬으면 해. 내 꿈은 너야 영민아. 너 없음 누가 예전 이야기 고증해주니? 백투더퓨처 영민아. 가끔 너 되게 잘 나가 보이더라. 과거로 잘 나가 혼자만 옛 추억에 취해 떠들 땐 그 광기 반 소리 반 눈물도 찔끔나고 좋아 영민아. 그래도 나 지금 되게 신나. 영민이 없어도 정찬이가 축구협회 한 집 한 집 뺏어서 일침 난리거든. 찰렐루야. 저번 주 축구 소식 방언 터지듯 말한 이정 찬양해. 아주 축구 소식 가득 축덕숙덕 만들었어 영민아. 다른 패널의 꿈은 너야 영민아. 네 자리를 노리는 건 진행의 묘를 보인 찬 기자만이 아니야. 늘 제목 안 만들고 죄목 만들었던 뽕 PD 저번 주는 말 잘하더라. 네 자리 노리려고 남몰래 스피치 학원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뽕 PD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야 영민아. 잘 살렸어. 잘했어요? 리버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이쯤에서 그 영킴님이 보내주신 댓글 네. 유치한 방송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조심합시다가 아니라. 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 이거 심지어 이거 쓰다가 한번 오류 걸려고 날라갔다고. 근데 다시 쓰신 거래요. 긴 거를. 연기해야 되겠네. 축구 네. 때. 하지만 남아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이 어색한 분위기 이어서 최용수 성대모사로 멋지다 영민아 외쳐주세요. 연습했죠? 요스 감독님 나오시나요? 내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맨날 성대모사 참. 아 여기 재성용. 아 대본을 MC 두둥님이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니까요. 아니, 그래도 뭐 시키신 거니까 안 쓰고. 멋지다 영민아. 아 여기 너무 웃긴 게 모든 걸 떠맡은 끼 많은 재성용수님, 동방신기 미끼광수 같은 웃음폭탄 하성룡 기자님 오늘도 열일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 자꾸 넙대대한 것만 보면 기자님 생각이 나서 뭐라도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는 잘 드시고 계시죠? 먹는 거 얘기는 오직 축구 전문 하 기자님이 최고예요. 아유. 네. 주영민 기자님 일은 남발 반발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자리 비우지 마세요. 그래도 역시나 축덕수덕의 유재석의 빈자리는 커요. 축덕수덕에서 환갑잔치 같이 하셔야죠. 나중에 틀리 때문에 힘들다 얘기도 해주셔서 100세 시대의 70, 90 분들도 겨냥해 이야기해 주셔요. 아직은 영하시니까 지금은 좀만 자제하시고요. 축덕수덕 영원하라. 축숙 골떡 팬들 소리 질러. 실버 버튼은 아니어도 옥미니언 실버타운은 보내드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축덕수덕의 유재석은 우리 죄성용 이 자리가 유재석이죠. 근데 성대모사가 죄가 많네요. 갈수록 더 참나. 나중에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 같은. 아니 나중에 코멘터리 딸 때 있으면은 여기 딱 되겠어요 그냥. 되겠어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은데. 아니야. 세뇌당한 건가? 멋지다 영민아. 아니 저는 이거 뭐라도 물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킬 포인트인 거. 넙대대대한 거. 넙대대대한 거. 넙대대. 이분 MC 두둥님 이렇게라도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뭐라도 밀어야죠. 넙대대라도. 네. 재성용수 캐릭터 확실하다. 멋지다 MC 두둥. 좋아하시겠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더니 즐기고 있는. 재밌네요. 네. 다음 질문 SDH님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피파 평연 또 낙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뽑는 기준이 투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뽑는 기준이 투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권 가지는 분 기준 좀 알려주세요. 진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인재가 그렇게 없나요? 투표권. 전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선을 한 상태고요. 첫 번째 때는 이제 투표를 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2011년인가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투표를 했어요. 그때는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24명에서 28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프로축구 연맹도 될 수 있고 지역 축구 협회장 뭐 이런 식으로 축구 관계다는 사람들 대의원이 있어서 그 투표에서 당선이 돼서 했었고 두 번째 출마했을 때 같은 경우는 단독 출마를 했었고요. 세 번째 최근에 연임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요거 갖고 좀 말이 많았었죠. 원래
2선까지만 가능한데 3선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국제단체 임원을 하기 위해서 이 직을 갖고 있어야 될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기여도가 뛰어난 경우.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피파 평의회위원 선거에서 떨어졌었고 AFC 부회장직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성립이 안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오케이가 나서 세 번째 이번 연임 그 3선까지 이제 단독 출마해서 오케이가 된 건데 그 기여도를 따지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는 벤투 감독 선임할 때 이제 사제 출연 40억 정도 사제 출연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인천 아시안 게임 우승이라든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마지막 그 단독 출마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람의 그런 걸 평가해서 오케이를 시키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선이 됐죠. 내부에서 정하는 거네. 그렇죠. 이제 투표인단을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죠. 투표인단이 중요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대의원 24명일 때도 있고 28명일 때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과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이 선거 규정도 좀 바뀌었는데 그 선거 인단수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기존 그 축구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선거인단을 규정상 보니까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하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축구 지도자도 들어가고 심판도 들어가고 선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그 기존 대의원도 들어가고 그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선거가 치러진 적은 한 번도 없죠. 대한축구협회에서. 언제까지죠 임기가? 25년 1월까지입니다. 21년 1월달에 단독 출마했으니까요. 네. 아직 꽤 많이 남았네요. 네. 인재가 없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몽준 회장부터 정몽준, 조중현, 정몽규 회장 첫 선거까지는 그 야권이라고 있었어요. 축구계. 있었죠. 예. 지금은 신문선 위원도 나왔었고.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축구계 현대가 허승표 회장도 나왔었고. 네. GS. 그 전에 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가 측이 이제 여권이라고 하면은 야권이 항상 나와서 실질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처음에 선거 나왔을 때 1차 투표에서 그 야권의 허승표 회장에게 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2차 투표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탈락하면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후보 나왔던 선수가 아니라 후보 중에 한 명이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중등연맹 축구협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탈락하고 1대1 매치로 붙었을 때 정몽규 회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 야권 대표주자가 이제 허승표 피플럭스 회장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 세력이 이용수 의원, 그다음에 신문선 의원, 조광래 감독이 대표적이에요. 네.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야권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이 허승표 회장이 과거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GS 일가예요. GS 일가. 그래서 약간 그쪽에 이제 대비되는 세력이었는데 그분 이제 최근 2번 연속 정몽규 회장이 단독 출마를 하면서 그쪽은 약간 세력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축구협회는 거의 무주공산으로 정몽규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연임 제한은 없어요? 연임 제한이 2선까지 있었는데 지금 3선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선만 넘어서면 막 가나 그냥? 또 기여도 판단하고 2선 돌파하면 1대1 찬스가 나오는 거구나. 인재 없나 봐요. 정몽준 회장 얘기 다시 뭐 나오기도 하던데. 정몽준 회장이 그렇죠. 지금 2011년도부터인가 그때 피파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제 명예회장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인데 피파에 다시 조금 뭐 회장직에 도전하겠다라는 거를 지난해부터 조금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요. 최근에 정몽규 회장이 피파 평의회 그 선거에서 2번 연속 탈락을 했죠. 네. 낙선을 했죠. 네. 심지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후보에게도 밀려서 7명 중에 5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마지막 7위가 중국이었고요. 한 표 차로 6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 축구 외교력이 상당히 지금 공백이 생기고 있죠. 2019년 이후로 지금 5년째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이거 지켜보는 이제 정몽준 회장이 조금 나서서 물론 옛날 그 반대 세력 블래터 쪽에서 정몽규 회장을 쳐낸 상황인데 블래터 회장 역시 부패로 인해서 지금 물러난 상황에서 그렇죠.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죠? 결국 한국 축구의 외교력을 지금 보려면은
피파도 아시아권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아시아는 거의 이제 중동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 대표적인 중동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투표에서 이렇게 낙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외교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외교에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정몽준 회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의 친구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 그렇죠. 왜 적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다크베이크님이요. 댓글 순위 1등 이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 넣고 공 가지고 가는 선수와 골키퍼 간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는데 골 넣은 공 처리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네, 이 기자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네. K리그 응급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K리그 응급실님이요.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대표팀 감독으로 김병수 전 강원FC 감독은 어떨까요? 벤투 감독의 전술 기조와 가장 잘 맞아서 대표팀 축구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적합해 보여요. 실제 벤투 감독이 김병수 감독 시절의 강원FC 경기도 상당히 많이 찾아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감독 한 명 때문에 기존의 성과를 내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축구를 다시 갈아엎고 원점에서 시작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대댓글로 이비의 낙인님이 우리나라 축구 A 대표팀 감독은 무조건 외국인 감독으로 해야 돼요. 국내 감독으로 선임하면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랑 언론 환경상 1년도 못 버텨요.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를 못해요. 선수 선발도 본인의 철학을 펼치지도 못하고요. 벤투 전 감독처럼 외국인 감독 영입해서 한국 축구 팬들이랑 SBS를 비롯한 언론이 뭐라고 한들 뚝심 있게 자기만의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외국인 감독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상황이라서 뭐 진짜 외국인 감독 했는데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럴 경우 한국 감독으로 좀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김병수 감독까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좀 취재가 안 되는데 그 전에 밀러 위원장이 오기 전에 만들었던 리스트에는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네. 근황이 어떠세요? 지금 뭐 하시죠? 지금 강원 감독 이후로 지금 계속 해외도 돌아다니면서 축구 보시고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병수볼로 꽤 한때 그랬는데. 화제를 많이 진짜. 불러일으켰던 분인데 최용수 좋으시네요. 감독님한테 완전 잊혀버렸죠. 네. 김병수 감독 흉내는 어떻게? 안 됐나요? 안 되나요? 네. 최용수 씨는 멋지다 형님 한번 JY님이 이 댓글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길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댓글이 사실 SBS 게시판에 올려야 할 제안에 가까운 질문인데 어느 게시판에 써야 할지 몰라서 축구 관련 이야기라 축덕숙덕 댓글에 올려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보통의 국민들처럼 국제대회 기간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해외 유명 클럽에서 뛰는 몇 명의 선수들을 아는 딱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20대 여자였는데요. 골대녀 방송을 본 이후로는 K리그와 WK리그 직관을 다니고 현재는 풋살 동호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축덕숙덕도 매화 빠지지 않고 듣고 있고요. 주변에 축구에 취미를 가진 20대에서 50대 여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재미있는 축구를 왜 여태 몰랐지? 왜 남자들만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지가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이 WK리그의 흥행을 바라는 건데요. 남자 선수들이 뛰는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대회들과 K리그 이야기들은 그 시기가 되면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스포츠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반면 여자 월드컵이나 WK리그는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소론이 정말 너무 길었는데요. 여자 월드컵 WK리그와 골대녀가 함께 콘텐츠 촬영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TV 편성이 어렵다면 웹 예능으로 선공개를 할 수도 있고요. 여자 배구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중도 텅 비어있고 남자 배구 인기에 밀려서 방송 편성도 남자 배구가 우선되었는데 김연경이라는 월드스타와 국제대회 성적, 여러 선수들의 미디어 출연 등으로 현재는 관중 조기 매진에 남자 배구보다 시청률까지 앞서 있는 상황이 된 걸 보면 여자 축구도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서 팬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리그 흥행까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팬의 바람으로 긴 글 적어보았습니다. 추신 풋살 동호회 얘기 신년 계획을 시은 아나운서님 유튜브 채널에 남기고 응원을 받았었는데 어제 연습 경기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에 2골이나 넣었답니다. 시은 언니 응원 덕분인 것 같아요. 무료했던 제 일상에 큰 활력이 되는 축구를 만나게 된 게 전부 골대녀 덕인 것 같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여성 풋살 동호회들이 꽤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 다니는
축구 교실에도 여자 성인 축구반이 진짜 많이 생기고. 그럼 그분들은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경기를 하나요? 아니면 동호인 무슨 대회가 붙여줘요. 축구 교실끼리 붙여주고 막 이제 코치님이 어디서 데려와서 에이전트들이 있구나.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붙고 이제 그분들이랑 저희들도 연습 경기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여자 성인 되게 잘하세요. 진짜. 제야의 고수들이. 왜냐면 저희보다 이제 나이가 20대에서 정말 50대 학부모님들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 아들 오후에 축구반 보내고 어머님은 오전에 축구 수업을 약간 이러시는데 아들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렇죠. 근데 진짜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늘 신기했는데 다 골대녀 보고 많이들 오셨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골대녀의 그 좋은 영향력이 참 이분 대단한 것 같은 같습니다. 경우에 뭔가 인생의 전환점 진짜 아예 바뀌었잖아요. 뭐 생활이 달라지죠. 이렇게 네, 맞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직관도 가시는 거 보면은 기분 좋아. 이꼴 넣고 이러면은 좋죠. 넣어봐서 알죠? 네, 좋아요. 연습 경기여도 좋아요, 넣으면. 자책골도 좋아요? 자책골은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도 막 많이 주시고.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와 골대녀, 그러니까 골대녀 가서 WK리그 팀한테 배우고. 네, 좋죠. 올해 여름에 여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콘텐츠일 것 같아요. 아주 좀 맞아요. 예능에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여서 아마 여자 할것 월드컵이 같아요. 5월이죠. 아니, 6월이죠. 6월. 7월. 7월인가요? 20세 이하가 먼저고. 네, 20세 이하가 먼저고 7월, 그다음에 8월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죠. 이게 저희 골대녀가 사실 스피너브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골리픽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만들려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만들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골드컵 하나 하면 되겠네요. 골드컵. 골드컵도 괜찮다. 골드컵.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주바페가 뛰어야 될 텐데요. 저는 골드컵에 안 나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네. 왜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자, 질문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Why Always Me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인천 현대제철 레드엔젤스가 이번 전지훈련 때 스페인 말라가 그라나다와 마드리드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도 거의 없고 이래서 왜 스페인을 갔고 그곳에서 뭐를 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축구협회가 그래도 여자 축구대표팀 월드컵 준비에는 해외 평가전부터 성의 있는 파트너를 잡아주던데 항상 월드컵 준비는 잘해주었나요? 장문의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축덕축덕 제작진에게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추가로 보내셨나봐요. 추가는 아예 다른 내용이라 조금 이따가 네? 설명드리고 첫 번째 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인천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WK리그에서 10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최강팀이죠. 2013년도에 우승한 이후에 현대제철 모기업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줘서 14년부터 유럽 전지훈련을 WK리그에서 유일하게 떠나는 팀입니다. 스페인 좋죠. 좋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나갔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럽 전지훈련 가다가 이번에 스페인을 가는데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거의 한 달 일정으로 스페인 말라가 그라나다 마드리드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을 찾는 거는 스페인을 주로 찾아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이쪽 찾는데 그쪽이 1월 평균 기온이 한 5도에서 19도 사이로 축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좋죠. 그래서 가서 유럽 여자 축구, 선진 축구도 배우고 가장 핵심은 거기서 뭐 체력 키우는 것도 있지만 유럽 클럽 팀들과 여자 클럽 팀들과 가서 연습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더 레벨이 좋은 팀들과 하면서 많이 발전하는 게 있겠죠. 이번 전지훈련 기간에도 총 5개 팀하고 이제 많이 하네요. 친선전하는 걸 예정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5개. 그렇죠. 그리고 아마 스페인으로 전지훈련 많이 올 거예요. 다른 팀들도. 네네네. 그쪽이 워낙 날씨가 좋은데 말라가 그쪽은 휴양지기 많아서.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들 보니까 지금 라리가 경기도 직접 관전을 하러 가고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우리 이렇게 모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구나. 또 우승하자 이런 것도 있고 선진 축구를 배우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네, 그래서 좋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통합 우승 11연패 이제 도전하는 팀인데 거기서 뭐 많은 에너지를 쌓고 오겠죠. 잘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지원해주면. 네. 멤버도 빵빵하고요. 빵빵하고요.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처음 만들어진 게
2001년 아니에요? 2001년 앞두고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만들어 급조가 됐죠.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네. 그때 정식 종목으로 처음 되면서 그렇죠. 당시에 여자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이 선수가 잘했죠 그 당시는. 네,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선수들을 급조해가지고 나갔었죠. 그때 뭐 실업팀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여자 그렇죠, 없죠. 없었을 거예요. 다른 종목의 선수를 모아다 축구를 나갔다고요? 핸드볼 하던 선 핸드볼, 하키 쪽에서 많이 왔죠. 그럼 핸드볼 하다 손 막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체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묶고 하겠죠.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골키퍼를 시키려나? 아니 뭐 농구도 여자 실업팀이 있고 그랬었는데 축구가 그때도 없었다는 거 좀 여자 의외네요. 축구는 활성화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죠.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쪽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그렇게 급조해서 나가서 그래도 그때는 보니까 풀리그였는데 6개 팀 중에 그래도 1승을 해서 5등을 했더라고요. 5등 뭐 2골에 37점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걸 기점으로 중국하고 붙으면 뭐 10대 0, 뭐 그렇죠. 10몇 대 중국 일본하고 붙으면 전부 10골 차 이상 지고 이랬어요. 그때 1등이 중국, 2등이 뭐 일본, 3등이 북한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이 잘했죠, 참. 91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여자 축구 팀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1세대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 여자 축구 연맹 창립한 게 2001년이고요. WK 리그는 2009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조금 이제 남자 축구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여자 축구가 본격적으로 A 매치라는 걸 하기 시작한 게 2019년 월드컵 직전부터. 그 전에는 A 매치 하긴 했는데 정례화한 거죠. 1년에 몇 번 이상 A 매치를 하자라고 정례한 게 2019년 월드컵 직전에 신세계 그룹이 5년간 100억 원을 후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1년에 최소 2번 이상의 A 매치를 갖자라고 이제 정례화가 된 거고 그때부터 여자 축구 대표팀이 이제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여자 월드컵이 있잖아요. 네. 월드 월드컵이 있어서 A 매치 캘린더를 봤더니 남자하고는 비슷한 달도 있고 조금 다른 달도 있는데 남자는 3, 6, 9, 10, 11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2월, 4월, 6월, 7월,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는데 2월달 같은 경우는 대륙컵 대회나 어떤 대회 같은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이 2월 9일날 여자 축구 대표팀이 2월 9일날 영국으로 출국해서 아놀드 클라크컵에 출전합니다. 그 대회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여자 축구 위상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그 대회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잉글랜드가 지난 유로 우승팀이었죠. 그렇죠. 유로 최근 대회 여자 우승팀이고 거기서 이제 여자 월드컵에서 맞붙을 유럽팀 우리가 독일하고 맞붙거든요. 독일이 피파 랭킹 2위로 상당히 높은 팀인데 거기서 유럽팀들을 상대하면서 약간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죠. 네. 얼마 안 여자 남았네요. 월드컵 자체가 91년에 처음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게 중국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월드컵을 앞두고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축구를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을 한 것 같고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강이었거든요. 아시아 세계 무대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랬군요. 저는 이제 여자 축구가 처음으로 기억나는 거는 99년 미국 여자 월드컵인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미아햄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렇죠. 전설적인 중국의 수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중국과 일본이 나갔었나? 그때 미국이 우승을 했는데 아마 그 장면은 기억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결승전에서 미국이 그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고 상의 탈의를 했죠.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게 굉장히 그 장면 하나로 거의 기억되는 월드컵이긴 한데 여자 월드컵이 세계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관중이 왔었고 세계 무대에 이제 여자 축구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처음 보여준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골대녀까지 이어오는 거죠. 골대녀까지 이어오는 거죠. 그때 그 여자 월드컵이 재밌었던 게 원더골이 진짜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량들이 좀 많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 40m 슛 이런 거 잘 나와요. 멋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골키퍼 만세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세골 많이 나오고 막 개인기 좋은 선수 좀 좋으면 막 제끼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푸스카스 후보에도 항상 이 여자 축구에서 이 원더골들이 후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막 경기장을 줄여야 된다. 여자 축구는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오히려 경기장이 넓으니까 더 볼만했던. 골대녀 경기장도 점점 넓어지는 걸요. 뭐. 그래요? 네, 점점 무대가 좁다. 점점 더 넓은. 그럼 그 전에는 좁혀서 했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풋살장. 저 파주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안산으로 갔더니 좀 커요? 좀 골대도 커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경기 커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딴 데로 옮겼거든요. 더 물론 커졌어? 저희 시즌은 아니지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더 커졌는데 커졌어요. 왠지 근데도 이제 뛰니까 저희 이제 다른 선수들도 기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뻥뻥 차니까 좀 있으면 축구 전용구장에서 11명이 뛰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센터 서클에서 바로 슈팅 때리는 거 그런 또 재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축구랑은 안 어울리는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넓어지는 게 향후로 봤을 땐 좋지 않을까. 근데 넓어졌을 거예요 아마. 너무 좀 좁은 게 아기자기하고 재밌긴 하죠. 특히 아마추어들한테는 좋긴 한데. 우당탕. 그 진짜 경기장에서 그냥 뛰면 죽어요. 10분 넘게 뛰면 진짜 뻗어요. 바꿔줘. 한번 갔다 오면 한번 완주하고 나면 상대 골대 갔다 오면 뻗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막 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선수들이 직접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는데 뛰어보면 이거 아니라고. 풋살 경기장에서 뛰는 것도 정말 힘든데. 이거 아니라고 이거 커졌다고 이러죠. 자, 여자 월드컵의 위상이 여자 축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요. 예. 보니까 러시아가 아시아 통해서 올림픽 진출 도전을 한다는 공식 기사를 본 것 같고 그 기사에 따르면 아시아 회원국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내막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왜 합의도 안 됐는데 피해를 봐야 할까요? 게다가 IOC도 개인 출전 허용 방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정말 미국 스폰서들이 IOC 참교육 제대로 해줬으면 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진 및 출연진 모두 파이팅! 축구와는 크게 관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이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이 됐죠. 네. 근데 IOC의 입장은 이 선수들이 국적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 선수들은 중립국이라든가 개인 자격으로라도 출전해야 된다라는. 근데 왜 아시안 게임에 나오냐고. 왜 아시안 게임에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제 IOC 바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힌 다음에 다 정치 논리죠. 그렇죠. OCA라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있어요. 거기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OCA 회장이 현재 공석이죠. 아니죠. 현재 직무대행 체제죠. 직무대행인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OCA 회장 집행부겠죠. 그쪽이 IOC 쪽에서 뭔가 도전하는 그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거와 약간의 바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진짜 대륙이 다른데. 대륙이 다른데 갑자기 여기 와서 우크라이나가 동네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축구로 치면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유로대에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초청을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죠. 이건 초청도 아니에요. OCA에 초청을 한다거나 근데 그것도 OCA가 사실 이게 주최 연맹이긴 하지만 주최국이 초청하는 것과 약간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OCA 소속도 아닐 뿐더러 나와서 그러면 이번에 그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고 했더니 메달은 주지 않고 메달 안 받는다더라고요. 그리고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불이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용패 만약에 당장 뛰기만 해도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 쳐도 이 경쟁자가 있다는 거 물론 메달을 안 딴다고 하지만 신경은 쓰이잖아요. 자기 레이스에 영향을 끼치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뭐 토너먼트를 거쳐서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오면 그 과정에서 이 러시아 선수한테 진 사람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같이 계속 올리면 결승에 3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그 선수 러시아 선수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 웃기긴 대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메달 순위에서는 집계를 하지 않고 기념 메달만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럼 대회가 좀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출전하려면은 기준 기록을 육상을 예를 들면 기준 기록을 통과한다던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록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그 육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 경기들은 자기 기록이 있어야 돼요. 국제 연맹에서 인정을 하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대회를 나가야 기록이 생기잖아요. 유럽 대회 나갈 수 없으니까. 유럽 대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시아 대회 나가서 니네 기록을 챙겨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주겠다라는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합의도 없이 아시안 이렇게? 게임으로 밀어넣겠다는 합의도 없이. 그렇죠. OCA가 합의를 그러니까 OCA하고 IOC하고 둘이 짝짝꿍해서 하고 회원국들한테 뿌린 거예요. 근데 이제 회원국들이 그거를 거부하려면 보이콧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 때문에 보이콧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말씀. 그렇죠. 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개인의 상황이. 권리가 그러니까 가장 어쨌든 개최국인 중국이 오케이를 해버리면 사실상 우리나라나 일본이 이제 보이콧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또 않은 상황이라. 아니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 주석하고 저기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워낙 친분이 돈독하기 때문에 방법은 이제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이 들어올 때 입국을 막는 방법인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푸틴과 이렇게 친한데 그것조차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선수들이 한 두 개국 합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출전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공문을 쫙 뿌려놓은 상태죠. 해서 몇 종목 500명 정도가 출전을 한다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지금 취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견 취합해서 뭐 어쩌게? 의견 취합해서 뭐 글쎄요. 듣긴 하는 거야. 분수에게 넣으려나요? 아니 이것도 OCA가 회원국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통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원국들에게 투표에 붙여서 찬성하면 하겠다라고 하면은 만약 반대가 많아지면은 IOC와 약속한 게 일단 통보는 한 상태고 이제 의견을 이제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도. 근데 그 의견을 내기가 강력하게 반대만 한다고 해서 OCA가 받아들일 리는 없고 더 강력한 건 보이콧인데 보이콧은 또 쉽지 않은 상황. 선수들 때문에. 유럽이야 당연히 이 러시아 벨라루스의 참가를 반대할 테고 뭐 남미가 있을 수 있고 아프리카가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아시아 쪽과 뭔가 IOC의 니즈가 서로 맞았겠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스폰서에서 따끔하게 뭐 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끄러운 게 좋아요. 흥행에. 오히려. 네. 그러니까 미국 스폰서가 정말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스폰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차피 그거 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근데 마케팅은 일단 시끄러운 게 좋잖아요. 좋죠. 시끄러워도. 네거티브도 마케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아마도 파리 올림픽까지 출전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IOC가 내놓은 명분도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선수 일단 전쟁을 찬성하지 않는 선수 그리고 백신을 맞은 선수 뭐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런 선수들이 단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명분에도 일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하기가 쉽지 않네. 쉽지는 않은 겁니다. 기존 아시아 선수들이 그렇게 피해만 입지 않는다면은 이 명분이랑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차라리 하는 거지. 근데 뭐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난민을 받는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도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총대를 매야 할 것이고 이들의 또 불쌍한 처지를 또 어쩔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IOC가 만약에 그런 식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공인 기록 대회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기록으로 하는 건 각 연맹한테 얘기를 해서 뭐 육상은 육상대로 러시아 선수만을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인 기록 대회. 그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 도쿄올림픽 보내기 프로젝트로 해서 우상혁 선수를 위한 대회 공인 기록 대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거기서 기적적으로 올림픽 진출할 수 있었죠. 굳이 아시아. 하여튼 좀 뭐 명분은 뭐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내막에 깔린 거는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는 건 맞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를 가보겠습니다. 네. 황희조 선수가 에피소드 올라왔습니다. 와, 좋아요. 뽕 PD가 신났어요. 제목이 불러줘요 직접.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뽕 PD. 까치 의존은 어저께고요. 서울 의존은 오늘이래요. 6개월 뒤 의존은 안녕. 굿바이. 그거까지 생각 못했네요. 이게 저번에 약간 데자뷰인가요? 황인범 선수 보낼 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뭐 또 빠이 할 때는 깔끔하게 또 보내주는 게 서로 윈윈이니까. 앞으로 원고를 이런 식으로 쓰라고. 예? 정성 들여서. 야, 저 늘 근래 보기 드문 아주 그냥 형광펜까지. 황의조 역대 소속 구단 뭐 연도부터 해가지고 뭐 황의조 팬이니? 디테일이 그냥 뭐 기타 얘기거리까지 있어요. 뽕 PD는 신나 지금.
아무튼 든든하지 않을까. 여기는 오타도 없네. 황의조 선수 오타 없어요. 얘기는. 또 뭐 황의조 선수를 안익수 감독이 발굴한 거 맞아요? 당시 기사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했던데. 대학생 황의조 선수를 영입했죠. 황의조 위인전을 썼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보다 더 파격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물론 이 대학생인 선수를 우선 지명으로 팀에 데리고 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선수를 개막전에 원래 유스 출신이에요. 성남 유스 출신. 그래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좀. 미담이 이렇게 좀 사라지네. 난리 났다. 스타 탄생 알려. 막 난리 났어. 난리 났습니다. 약간 펌핑이 약해지네요. 아무튼 그날 그해 개막전에 띠껴갖고 또 그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골까지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막연하게 김학범 감독이 발굴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남 시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성남에 들어올 때 안익수 감독이었어요? 네. 저는 코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절에 안익수 감독이었죠. 근데 뭐 K리그 상망인데 핫하겠네요. 네. 볼 사람들이 너무 많네. 점심 먹으면서도 뽕 PD가 이제 그 FC 서울 직관 가자고 하면 FC 서울에 누구 있어 이러면 예전에는 고요한이 있어 그러면 고요한이 누구야? 축구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욱 있어. 조용욱이 누구야 이러는데 이제 기성용도 있고 기성용 들어온다면 기성용 있어. 나상호 있어. 황인범 있어. 그다음에 이제 황의조 있어가 되는 거죠. 되게 또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오스마르 선수한테 반하고 갑니다. 피지컬이 좋고 핫다리 같은 느낌이 있어갖고 그 모습에 많이 반하더라고요. 이제 자주 가겠네요. 갈 사람이 있어야죠. 황의조 선수로 잘 꼬셔보세요. 네, 지금 뭐 미끼는 좀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입질이 오나 모르겠어요. 뭘까 모르겠어. 자세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황의조 선수가 지금 6개월 단기 임대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5개월짜리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계약이에요. 근데 여름 이적 시장은 그 이후에 열리잖아요. 7월부터 열리죠. 그 이후부터 열리는데 여름 이적 시장까지 지켜보고 서울에서 뛰는 건 아니에요. 6월 말에 계약 종료되는 순간 바로 노팅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는 노팅엄에 일단 노팅엄으로 가서 비시즌 오프 시즌을 보내는 거죠. 그럼 노팅엄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그때 결정될 문제인데 올림피아코스와의 임대 계약은 아예 끝난 거고요. 이제 노팅엄 원소속 팀으로 돌아가서 올림피아코스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계약이 끝나서 온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임대 이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로 갔던 건데 올림피아코스에서 사실상 방출이 된 거죠. 방출이 된 건데 그 황의조 선수는 보르도에서 이미 올 시즌 2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올림피아코스에서 12경기를 뛰었어. 근데 피파 규정상 한 시즌에 2개 팀 경기에서 공식 경기를 뛸 수 있어요. 한 시즌이라는 2개 팀만 까지 최대. 그래서 그 내에선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거구나. 유럽에 남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보르도로 재임대를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두 팀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한 시즌이다 보니까 시즌제가 다른 리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은 춘추제로 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유럽과 시스템이 다른 이제 3월달에 2월 3월달에 리그가 시작하는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무대로 알아본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 여러 팀에서 오퍼가 있었어요. 근데 황의조 선수가 K리그 FC 서울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과는 이제 단기 임대라는 그 계약 내용이 서로 맞았고 본인이 익숙한 리그에서 부활을 알린 다음에 이제 다시 노팅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미국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장기 계약을 원했어요. 오퍼는 더 좋아. 오퍼는 조건은 더 좋은데 장기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유럽으로 재진출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황의조 선수의 이런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K리그 구단에서도 입지를 많이 보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전례가 있죠. 황인범 선수의 전례가 있는데 황인범 선수도 단기 계약으로 뛰고 갔잖아요. 근데 황인범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유럽 에이전트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사실상 이제 경기도 못 뛰고 할 때 단골 에이전트도 그렇고 황인범 선수와 올림피아코스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상의를 많이 했어요. 상의를 많이 했고 소속사도 FC 서울과 한번 거래를 튼 상태였으니까 에이전트사가 좀 더 쉽게 얘기가 진전이 된 거예요. FC 그때 했던 거 똑같이. 그렇지. 한 번 더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먹었던 거 갖고 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황의조 선수가 먼저 제안한 걸로.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FC 서울에? 네. 에이전트사가 먼저 우리 인범이 사례처럼 의조 선수도 이렇게 어떨까? 나오는데 FC 서울도 콜. 콜이지. 지난 시즌은
최소 득점 2위 팀이잖아요. 공격력이 안 좋은 팀인데 헐. 아프긴 하다. 6개월 만이라도 5개월 만이라도 이 선수가 와서 뛰어준다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 선수가 이제 그 보르도에서 받았던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됐는데 올림피아코스로 갔을 때는 그거보다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반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노팅엄에서 그 연봉을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비싼 선수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느 부담 정도 없이 부담은 있지만 금액이지만 그 정도 큰 이렇게. 부담 없이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다. 서울이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네요. 서울이 아주 잘 잡았네요. 장살 잘했네. 뭐 사실 마케팅 아까도 말했지만 마케팅에도 도움이 충분히 어마어마하죠. 열심히 보러 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누구 있어? 황의조. 황의조 있어.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황의조 선수가 건빨 이쁠 때 지난주 금요일 날 귀국했어요. 귀국하자마자 이제 메디컬 받고 뭐 오피셜 영상 촬영하고 한 다음에 저기 월요일 날 바로 서울과 함께 일본 가고시마 전지훈련 떠났는데 거기 공항에 아침 8시에 선수들이 집합을 했거든요. 취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걸 보고 FC 서울 이제 관계자가 역시 황의조 죽지 않았네. 최영수 감독 이상. 갑자기 최영수 감독님이 지금 거기 오셨어요. 부장이시네요. 좋아할 게 뭐가 있나요? 아직도 서울을 그래서 FC 서울 관계자가 확실히 스타 마케팅 효과가 있구나라는 있죠. 걸 확실히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얼굴이 웃음이 나오죠. 지금 뭐 상반기 K리그는 스타들이 몇 명인가요? 그쵸, 엄청난데? 그렇죠. 아무래도 주목받는 게 또 조규성 조규성 선수와 선수 있고. 스트라이커 맞대결. 이런 서울 것도 전북 있을 경기 거고.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5월 5일 제가 봤습니다. 서울 홈 경기. 5월 5일이야? 네, 5월 5일 서울 홈 경기. 벌써 다 일정 체크 완료. 아, 예. 그날은 보러 갈 수 있겠는데? 막 이래.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오피셜 영상 아니지만 FC 서울이 공개한 영상 중에 화제가 안익수 감독과 10년 만에 재회한 황의조 선수를 어떻게 맞았냐. 야 바로 그냥 니킥과 카프킥, 꿀밤으로 카프킥. 카프킥이라고 해요. 에이, 그거를? 제가 배웠어요 여기 밑으로. 많이 네. 해봤나 봐요. 아니 그 순정 파이터 촬영할 때 배웠어요. 카프킥. 카프킥? 네, 여기 이렇게 옆에 때리는 거. 로우킥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네, 새로 생겼대요. 아, 그렇죠. 그거. 니킥은 아니죠. 로우킥이죠. 로우킥. 카프킥 머리 뒤통수 때리는 건가? 그렇죠. 바로 꿀밤까지 시전을 하던데 근데 카프킥이라고 하니까 진짜 황의조 선수가 된통 맞은 것처럼 폭행을 당한 것처럼. 얼마짜리 선수인데. 황의조 선수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우. 나 좀 비싼데 이러면서. 예전 신인 때 내가 아닌데 이 아닌데. 홍 PD는 지금 신난 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FC 서울이 신부활 공장. 그렇죠. 그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던 황인범을 부활시켜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잘 뛰게 하고 그렇죠. 유럽 재진출을 만든 건 서울이다. 여기 서울의 서울의 역할도 크다는 평가. 를 내가 약속대로 주어 깔끔히 없음. 이별. 계약까지 확실하게. 야, 너 너무 귀엽다. 뭐 옛날 뭐 같은 뷰는 아니긴 하지만 징징대지 않았다 이거죠. 회복 후엔 꾸준한 실전 감정이 투입. 완전히 듬뿍 실렸죠. 네, 너무 귀엽네요. 아무튼 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와서 서울은 공격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조용욱 선수가 군입대하면서 걱정하는 시선도 되게 많았는데. 군대 갔나요? 네네. 근데 원래 뭐 일류첸코, 나상호, 강성진 기존 선수들도 건재하고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 뭐 윌리안, 호삼, 아이에시, 임상혁, 김경민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원고를 내가 잘 안 읽어주니까 자기가 막 다 읽고 읽고 있어 지금. 내가 이만큼 했거든. 맨 밑에는 또 쓰다가 기타 얘기거리에서 주제만 막 써놨다 이렇게. 네, 귀엽다. 황의조의 서울행 결심엔 기성용 공이 있었다? 있었나요? 있었나요? 논의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공항에서 직접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 공항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유럽에서 경기를 못 뛰던 거에 대한 기성용 선수도 본인 경험도 있고 알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의 조언은 그거였어요. 너는 무조건 뛸 수 있는 팀을 찾아가라. 어디가 됐든. 그게 맞죠. 그렇게 조언했는데 근데 이왕 올 거면 서울로 와라. 이 얘기였고요. 성남 말고 서울로. 그치. 서울에 관심 있는 성남은 것 같다. 강등됐으니 그렇죠. 공교롭게도 네.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남이 있었으면 친정팀 성남이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성남이 강등되면서 황의조 선수가 자연스럽게 FC 서울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또 부활 공장이니까. 그렇죠. 부활 공장이니까. 깔끔하게 이별도 선택하죠. 약속했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되게 이건 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그 짧은 기간에 금요일날 귀국해서 월요일날 떠나기 전까지 성남 구단을 방문했습니다. 성남 구단을 방문해서 매너. 그렇죠. 성남 팬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본인이 은퇴 전에는 꼭 성남 돌아서 다시 뛰고 싶다. 지금 상황상 제가 서울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인터뷰를 남겼더라고요. 성남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죠. 2부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거들떠나 보지. 이런 것도 약간 황인범 선수랑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도 대전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장문에 참 2부리그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같은 황씨. 같은 황씨까지. 근데 황인범 선수의 대전은 굉장히 최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황의조의 성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대전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 또 2부 리그에서 뛰었었고 황인범이 그죠? 그렇죠. 네, 잘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1부 리그 성남 있을 때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하겠죠? 네. 파이팅! 올해는 최소 득점 몇 위? 몇 뒤에서 최다 득점으로 가나요? 최다 득점으로 가야죠. 근데 뭐 황의조 선수가 있는데 최다 득점 해야죠. 자, 아무튼 K리그는 이래저래 카타르 월드컵 후광도 남아 있고 황의조 선수까지 왔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 이야기.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네. 감독이 없어서 그럴까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 부재 효과도. 콘테가 작전을 안 쓰니까 손흥민이 무지하게 달리던데요. 네. 거의 뭐 그 골은 없었지만 네. 손흥민이다 이게. 네, 그렇죠. 그 느낌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를 상대로. 네. 역시 맨시티. 그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의 정확히 통계로 나온 스피드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스피드가 확실하게 빨라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돌파할 때 상대에게 에어싸이면 공을 뺏기고 1대1 돌파도 좀 막히는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 시작하자마자 거의 예전 벌리전 70m 돌파골을 연상시키는 듯한 거의 똑같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그렇죠. 페널티 박스 앞까지 가는 그 모습. 물론 6명의 에어싸이에서 공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전에는 부진했던 모습에서는 그 전에 하프타임에서 이미 속도가 떨어져서 상대 수비수에게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수비수들보다 압도하는 스피드로 밀고 갔다는 거. 몸이 가벼워졌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일주일 쉬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연말부터 지난 계속 이러다가. 네.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죠. 뭐 월드컵 전부터 해서 거의 일주일에 2경기씩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모처럼 일주일에 한 경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월 29일 날 FA컵에서 2골 넣고 딱 일주일 8일 7일 이상 쉬고 나온 경기였죠. 역시 쉴 땐 쉬어야 돼. 진짜 그 선수들도 휴식을 엄청 바란 것 같은 게 이번에 콘테 감독이 담낭염 수술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맨시티전 승리 이후에 선수들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우리한테 휴가 좀 달라고 이틀만 좀 쉬자 이렇게 썼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진짜 선수들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또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축덕에 그 좋아요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콘테가 빠지니까 토트넘이 좋아요. 된 거죠. 담낭용 수술. 근데 맨시티가 참 의외로 무기력했어요. 그렇죠. 맨시티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전술을 잘 짜고 나온다고 봐야겠죠. 토트넘이 일단 수비적으로 딱 내려선 다음에 손흥민 선수도 수비가 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 맞아요. 그 골 잡문도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은 다음에 케인 선수 나오는데 계속 똑같은 작전을 맨시티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작전. 근데 이게 그게 통화하려면 선수들의 체력인데 그 전에는 선수들의 전방 압박하려면 체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경기가 특히 그 체력적으로도 토트넘이 더 우세했고 토트넘이 일단 리그컵을 탈락하니까 경기가 확 줄어들면서 상대팀보다는 그렇죠. 체력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압박이 통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프레스턴에서 2골 넣었을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슈팅 정확도가 확 높아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맞아요. 돌파 후에 왼발 슛이 유효 슈트로 연결됐잖아요. 네. 지금 이 모습을 저는 이 한마디로 평론가들의 멘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독설가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맨유 출신의 게리 네빌. 그렇죠. 게리 네빌도 이름에도 개가 들어가잖아요. 독설로 똘똘 뭉친 분이죠. 멋지다 형님. 네, 게리 네빌의 멘트를 가져왔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맨시티전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이 오늘은 달랐고 올 시즌 내가 본 손흥민 중 최고였다.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다 프레스턴전에 이어 오늘에서야 손흥민이
불꽃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불꽃. 손흥민이 부활한다면 토트넘은 4위 안에 들 수 있다. 딱 이렇게. 딱 그 여부에 따라서 솔직히 그동안 거의 손흥민 선수가 동네북처럼 여러 군데서 많이 깔죠. 그렇죠. 네. 이제 손흥민은 ben치에 앉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 스텔리니스토 코치 별별기로 뽕 PD가 정리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코치인데 감독 대행을 맡았을 때 어머 6승 6승 9패라는 얘기죠. 네. 이제 인터 밀란 때부터 이어진 기록이긴 한데요. 그때부터 콘테 감독과 계속 인연을 또 맺었고. 콘테 감독이 2주 정도 수술 이후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연승을 달리겠네요. 진짜 근데 연승 달리면 신기하겠다. 이 정도면 승리 요정으로 불릴 만한데요. 승료. 이번 시즌에도 그 마르세유 챔스전에서도 대신 나왔는데 승리를 거뒀고. 혼란이 조용했죠. 네. 슈팅 하나도 못 날리고. 혼란이 웬일이야? 심지어 그 토트넘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없어서 그런가? 기승전 콘테? 근데 혼란이 올 시즌 엄청나게 골을 넣고 있지만 네. 슈팅이 많지 않아요. 슈팅도 많지 않은데다 빅6를 상대로 스탯이 안 좋아요. 아. 약간 그게 약간 지금 거기 영국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받아먹는 스타일이라 혼란이. 그렇죠. 그죠? 네. 그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혼란은 공을 잡아서 3번 이상 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다 터치를 하면서 만들어주고 혼란은 한 번, 두 번만 치면 골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미연에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란을 막을 필요가 없이 혼란의 주변 안 가게만 안 가게 하는. 뭐 혼란 선수의 경기를 쭉 지켜본 건 아니지만 이 선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은 요런 안 풀리는 경기 만들어내야죠. 네. 그렇죠. 안 풀리는 경기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역할 역량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받아먹을 거야? 근데 정말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뿌려주는 공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거를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몸을 날리어서 막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공들을. 에메르송 날았잖아요, 그냥 이날. 에메르송이 이런 선수였나 싶을 정도인데. 에메르생 로얄의 인생 경기였다. 맞습니다. 진짜 인생 경기였습니다. 이 선수가 브라질리언이에요. 근데 그 동안의 경기를 보면은 이거 비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브라질리언 약간 우라질 이런 느낌 들었는데. 우라질 독설가가 되고 있어 그냥 하성룡. 브라질리언의 특징이 전혀 안 보이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연함이 없다고 해야 브라질 되나? 스타일이 뭐죠? 아니다. 전혀 브라질 스타일이 아니고 그 드리블 돌파도 잘 안 되고 크로스 정확도도 안 좋고 개인기도 뭐 안 좋고 여러 정교함이 떨어지는 브라질. 네, 정교함이 완전 떨어지는 투박한 유럽 선수 느낌. 브라질리언이네. 언브라질리언. 그걸 브라질리언이라고 부르죠. 정교함이 떨어진 브라질리언을.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측면 수비수 도어티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이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포로라는 선수가 들어와요. 그렇죠. 오른 자리에 이제 2대1 맞대결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데 당연히 이제 포로 선수가 주전으로 차지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고 왔거든요. 영입 효과예요. 이 선수는 자기의 존재감을 이 경기에 모든 걸 다 갈아 넣은 경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 발등에 불 떨어져서 여기서 안 보여주면 나는 완전 밀린다 싶어서 모든 걸 쏟아낸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롱패스를 잘했나? 드리블 돌파를 잘했나? 정말 눈을 다 몇 번 껌뻑일 정도로 저 이 경기 라이브로 풀로 봤는데 경쟁 체제가 짱이다. 경쟁 체제가 이런 효과를 주는구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제목도 그런 게 있네요. 너무 못해 욕먹던 에메르송 경쟁자 오니까 월클로 변신. 네. 애매했는데 에메르송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에메르송을. 나 잘한다고. 신기한데? 그러면 맨시티의 왼쪽이 누구였죠? 잭 그릴리시 공격 그릴리시였나요? 네. 그릴리시를 완벽하게 막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릴리시를 완벽하게 막았죠. 할 말 없어요? 케인 얘기를 해야죠. 케인 200. 네. 200골. 네. 리그 200골인 거죠. 리그 200골. 네,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골. 와, 또 워낙 그 골 기록이 많아서 항상 뭐 터질 때마다 바뀌니까 계속 기록이죠. 토트넘 역대 최다 골에 그러니까 통산 최다 골에 리그 최다 골, 손흥민과 합작 최다 골. 맞아요. 골이랑 골이 기록이 많아서. 다 갖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 뭐 가장 화제가 됐던 거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리그 200호 골, 앨런 시어러, 루니에 이어서 세 번째고 그리고 이날 경기의 전광판에 나왔죠. 그 토트넘 소속으로 267호 골.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있던 지미 그리브스 레전드 지미 그리브스를 뛰어넘은 또 최다 골 경신을 했습니다. 잘한다, 봉 PD. 오늘 컨디션 좋다. 원고 좀 이렇게 나름 성의 있게 해놓으니까 안 읽어주니까 자기가 다 읽어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재밌어갖고 그 케인이 어떻게 골을 넣었나, 어떤 부위를 써서 골을 넣었나 얘기했는데 왼발이 등심은 넣고 뭐예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어떤 신체로 왼발 51골, 오른발이 주발이니까 165골, 그다음에 머리 49골, 그 밖에 뭐 가슴이나 어디 뭐 맞고 들어갔겠죠. 가슴일 수도 있고 엉덩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킥 골이 이제 딱 하나 있는데 이 267호 중에서 그 중에 이제 그래서 프리킥은 좀 딴 사람 줘도 되지 않나. 경기당 득점은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높대요. 압도적이네요. 네. 경기당 0.66골이니까 앨런 시어러가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가 경기당 0.59골, 해리 케인이 0.66골. 그래서 아마 이러한 추세면은 앨런 시어러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부상만 없다면. 네. 이제 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토트넘에서 넘냐 다른 팀에서 넘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남아 있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100골에 지금 3골 남았는데 아직 못 넣고 있고, 통산 득점 순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34위. 34위. 파이팅. 자, 이 와중에 또 맨시티는 재정 규칙 위반으로 뭐 최대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뭐 영국 언론들에서 세게 썼던데, 뭐 퇴출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 성명까지 그렇게 발표할 정도면은 뭔가 확실한 걸 잡았다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 4, 5년 동안 한 100건의 위반 사례를 좀 찾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이게 이제 처음에 보도했던 게 2018년이었고 그 이후에부터 조사를 해서 이제 낸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단이 쓰는 돈과 수익이 좀 맞아야 된다라는 그 페어플레이 룰 규정이 있잖아요. 그 룰을 위해서 스폰서가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하는데 이걸로 200억 투자했다라고 거짓으로 문서를 만든 거예요. 더 쓰려고.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됐다는 건데 이게 근데 입증하고 하는데 조금 걸릴 거예요. 이게 당장 올 시즌 안에 해서 징계가 발표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되더라도 다음 시즌에 뭐 승점 삭감이라든가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 리그 퇴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리그 퇴출까지는 뭐 강등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우승이 취소되고 이럴 경우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우승이 다 취소가 될까요? 그 기간에? 만약에 취소된다. 저는 그런 소급 적용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전에 유벤투스가 어땠는지 유벤투스는 그 직전 해만 취소가 됐던 거예요.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하고 2부 강등됐죠 그때. 네. 근데 유벤투스랑 얘기는 조금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승부조작이었죠. 승부조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승과 연관이 있는 거였고, 요거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우승까지 뭐 이렇게 박탈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 해에 승점 정도가 이제 어제 우리 리포트에 우승 박탈 얘기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그런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다. 근데 리그에서 이걸 4년 동안 조사했다고 하니까 4년 동안 조사를 했으면 그때 UEFA에서 한번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그때 무렵에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면 비슷하게. 2018년도에 독일 언론에서 이걸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약간 리스크라는 언론 이름이 정확히 릭스 아니에요? 릭스였나? 세다 릭스 같은. 네. 릭스. 그 언론에서 폭로를 했죠. 그래서 UEFA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도 항소를 해서 출전 정지 징계는 막아내고 벌금을 좀 깎아내면서 그때 끝났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더 파고든 거죠. 끝까지 판다. 네. 4년을 팠기 때문에 뭔가 좀 뒤집기는 쉽지 않을. 맨시티에서는 우리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막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4년.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구단에 물어봤나 봐요.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 없냐. 이거 진짜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구단에서 했고 아니라고 했고 지난해 인터뷰였죠. 그게 거짓말이면 나는 팀을 떠나겠다. 우린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분위기가 보면은 그거 말고도 좀 떠날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이별의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우승 많이 했죠. 그렇죠. 보니까
그 아부다비 자본 만수르 자본이죠. 만수르 자본이 인수를 한 다음에 2008년에 인수했으니까 2009 시즌부터겠죠. 네. 2009 시즌부터 지금까지 리그 6번 우승, 리그컵 6번 우승, 그다음에 FA컵 2번 우승,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까지 다 15번을 우승했더라고요. 딱 없는 게 챔스죠. 많이 해먹었죠. 챔스만 우승을 못해. 챔스. 그렇죠. 네, 과르디올라도 그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기에 손흥민한테 빠방 얻어맞고. 그렇죠. 그러네요. 과르디올라가 떠나려면은 이렇게 챔스 우승 같은 챔스 우승 정직으로 찍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한 중에 하나는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그게 워낙 오랫동안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은 맨체스터 시티가 그걸 넘어서서 팬들은 되게 지금 그 가문 누구였죠? 만수르 쪽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 보도된 것 같아요. 맨유를 카타르 자본에서 좀 인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는 그러니까 맨체스터가 중동 더비가 되고 그렇죠. 중동 더비가 되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카타르 대 아랍에미리트의 대결이네. 맨유 글레이저 가문 아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머니 어마어마하다. 맨체스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에 있어서 맨체스터는 뭐 런던 팀들 이상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요. 보면. 네. 맨체스터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 않나요? 네네네. 큰 도시는 아닌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국의 상징 같은 도시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지금 맨시티는 뭐 당당하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뭐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자, 토트넘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인가요? 네, 주말. 레스터 시티전이 있죠. 레스터 시티가 완전. 있고 챔스리그 16강을 시작을 하네요, 이제. 네, 이제 다시 또 챔스의 시즌이 열렸습니다. 레스터 시티전도 한 6일 정도 쉬고 나오니까요. 지난번 헤드트릭 했던 기억도 있고 좋은 경기력 기대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챔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 살짝 들기도 하고. 그렇죠? 웨스트햄이니까 그 다음 경기가 또. 이거 좀 자, 빡빡하네. 이제 챔스의 계절이 다시 시작이 됐고 콘테는 이 경기에는 안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밀란까지도 못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황희찬 선수 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황희찬 선수가 돌아왔어요. 어제 급거 기록을 했죠. 지금 녹화일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날 급거 기록을 했는데 가족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급거 기록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지금 당장 비행기표 알아봐줘 해서 알아보고 바로 탄 거예요. 그거를 다치자마자 구단에게 황희찬 선수가 요청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대요. 그 과정이. 구단도 그냥 여기 남아서 치료를 해라고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한국 들어가서 치료하고 오겠다. 그래서 허용해 준 시간이 일주일? 화요일 들어와서 일요일 날 나가는 화수목금토일 한 6일. 6일밖에 안 되네. 왜 근데 이유를 짧게? 알고 보니까 황희찬 선수 이게 지금 중요해요. 햄스트링이 되게 약간 선수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게. 러시아 월드컵 때는 왼쪽 햄스트링이었지만 이번엔 오른쪽이에요. 네. 다행히 이전에 다쳤던 햄스트링 부위는 아니고 새로운 부위이긴 해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좀 저도 이거 전에 들었는데 느끼기에 내가 햄스트링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조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구나. 정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다치니까. 거기다가 또 대표팀 동료 선수에게 약간 햄스트링 쪽에 유명한 병원을 좀 소개받아서 거기 가서 치료도 하면서 약간 조금 정밀 진단을 해보려고 들어온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햄스트링 부상이 되게 잦아요. 그래서 제가 잦아, 맞아. 그거를 조금 따져봤는데 프로 데뷔 후 공식적으로 햄스트링 부상 집계가 이번이 4번째예요. 2017-18 시즌 잘츠부르크에서 한 66일을 아웃돼 있었고요. 햄스트링. 너무 오래 있었다. 울버햄튼 와서도 쉬어야 되니까. 21-22 시즌에 12월부터 2월까지 49일 결장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햄스트링. 월드컵이 있었고 이번에 있는데 쉬어야 돼서. 문제는 재발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2년에 한 번 생겼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월드컵 이후로 2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했잖아요. 확실히 치료가 안 돼서 그런가? 아니요. 황희찬 선수가 준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원래 타고난 제가 알기로는 타고난 근육이 아닌데 그거를 훈련으로 만들어낸 근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햄스트링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햄스트링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빨간 고기 같은 거.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안 고기를 먹지 아예 않아요? 안 먹어요. 식단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나 혼자 산다 때 그런 거 염분도 같아. 조절해서 안 먹어요. 먹잖아요. 네. 그 정도 조절하고 집에 저온 체류기까지 해서 햄스트링 근육 관리를 엄청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키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운동량이 엄청 많다고 해요. 이 선수가. 오히려 무리해서. 무리해. 그렇죠. 부족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쉬어야 되는데. 근육은 쉬어줘야 씌워주고 되는데. 풀어주고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버틸 수 있게 근력으로 키웠는데도 이제 햄스트링이 잦아지니까 뭐 근섬유에 문제가 있는지 뭔지 좀 그런 검진을 부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국은 공공의료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신 그 첨단 의료 쪽에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의료진의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영국 대학에서 의사 자격증 따서 유능한 의사들은 전부 미국 가서 병원 차린다고. 연봉도 생각보다 좀 작다. 네, 영국에서 그 의사들의 연봉이라든가 이런 그 처우가 공공의료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의료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돈 주면 주는 대로 돈이야. 역시 돈이야. 좋은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되게 짧은 기간인데도 그래서 오고 어제 가네. 공항에 오자마자 평소 같으면은 팬들이 어제 좀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네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또 한 10명 정도 대단하다. 평소 같으면은 멈춰서 사인해주고 사진 찍고 다 하는데 어제는 제가 듣기로는 병원 예약이 말 있어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병원부터 가는 스케줄이에요. 그 밤에요? 그 밤에 5일밖에 안 되니까 4일이 또 있는 시간은.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들었는데 의사분이 퇴근 안 하고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떠나가지고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치료를 받고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짧으면 4주, 최대 6주 진단을 받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그걸 좀 줄일 수 있게 이제 다음 달 바로 출전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좀 재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햄스트링은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통제 먹고 쉬는 거. 저도 그래서 쉬고 근육 풀어주는 거. 맞아요. 왜 한국에 오나 싶긴 했었거든요. 왔다 갔다 비행도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밀 검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하도 그 뽕 PD한테 이강인 무시하냐고 했더니 뽕 PD가 오늘의 이강인에 코너가 새로 생긴 건가요? 오늘의 이강인 오늘의 이강인 코너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래 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준비 많이 했어요. 짧게 소개를 하면 일단 이강인이 78분을 뛰었고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를 이겼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이겼고 발베르데랑 많이 부딪힌 것 같던데요. 발베르데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또 약간 좀 거친 태클이 이번에 좀 거칠었고 이번 아무래도 안 좋겠죠. 우리나라 다시 만난 이강인이 고와 보이진 않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우루과이전에서는 태클하고 막 이런 거 세레머니라고 그랬었는데 짠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좋니? 신나? 골 넣은 줄 알았어요. 신나 데르? 멋지다 발베르데. 그런데 3월 A매치 나머지 한 팀이 우루과이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콜롬비아 가능성 되게 콜롬비아가 3월 24일, 3월 28일 날 우루과이. 그러면 리턴 매치 되는 건가요? 또 만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A매치 할 수 있는 팀이 남미 팀밖에 없어요. 여러 여건 다 차치하고 그렇죠, 남미 이제는. 팀인데 6월 A매치 치렀던 3개 팀 제외하고 5개 팀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콜롬비아는 확정이 됐고 지금 우루과이가 협상 중인 건 사실이에요. 세부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3월 28일 날 리벤지가 아니죠.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리벤지일 테고. 0대 0이긴 0대 0이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저 강팀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재밌겠네요. 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의 이강인? 좀 많이 쓰긴 했는데 S23 광고도 찍었더라. 갤럭시를 노려요? 뭐 KT 아무래도 스폰 받고 있다 보니까. PPL인가요? 광고가 이강인 선수가 되게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뭐 나중에 시간 자기가 찍은 광고를 자기 인스타에 올렸다. 아니 그냥 인스타 올리지는 않고 그런 광고가 이제 올라왔는데 보고 싶으시면 보라. 갑자기 굉장히 이강인에게 관심이 많아졌네요. 굳이 안 써도 되는 것까지. 지금 뒷광고 아니야 이거? 제가 뭐 광고해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웃긴데 오늘의 이강인이 너무 웃겼어요. 오늘의 이강인. 자 오늘 길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안 나와서 그런지 알찼다. 알이 다쳤습니다. 역시 중원 사령탑이 있어야 돼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